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 및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영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 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기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내내 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개골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역시나 여전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올라갈 자리는 아니거든요. 단기 반등이 나와봤자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자리인데, 어찌됐든 그 반등세를 어떻게든 간에 꾸역꾸역 이어나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고, 거기다가 미국 GDP가 역성장하고 있으니 이거는 침체는 아니고 둔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둔화 정도로 간다면은 결국 금리 인상도 멈출 수 있다.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건 아니고요.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서려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고 7월 15일 금요일 이후로 한 2주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경기 침체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거 진짜 안 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진작 샀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제 살 걸, 지난주 살 걸, 자꾸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 때, 내 종목이 뭔가 좀 잘못됐나? 교체를 해야 될까?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될까? 내 종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가니까 순서가 있겠지, 내 거 분명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기도 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심리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저렇게 올라오게 될 때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개인들의 매수세보다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그 증거와 희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은 진작 샀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뭐 한다고 안 샀지? 비관론자들 때문이야. 내가 그 비관론자들 말만 아니었으면 진작 샀을 텐데 이제라도 사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매수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개인들은 매수에 달려들게 될 것이고, 헛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해결된 문제도 별로 없고요. 진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안 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힌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증시가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생겼으니까 무조건 상승 베팅, 이건 좀 웃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조금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만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별로 달갑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반가운 상승은 아닙니다. 진짜로 이제 이게 상승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돌파가 된다든지 또는 쌍바닥이라던가 여러가지 바닥의 흔적을 만들어줘야, 그때서야 이제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상승에는 지금 아무도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분명히 있긴 합니다. 상한가에 2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앞타바이오와 대명에너지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1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는 15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딱히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요즘 2차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될 것 같아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건 역시나 여전히 급등을 쓸데없이 많이 했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뭐 여전히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상한가에 들어간 앞타바이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타바이오 뭐 오늘 올라올 이유가 있었나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라고 해요.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신약 개발 관련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 그런 걸로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입증되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이 조금 올라오다가 만다라고 보면 돼요. 이미 해먹었기 때문이죠.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먹었기 때문에 임상 들어가서 효과가 좀 있다고 한들 그게 엄청난 상승을 이끌지는 않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임상 2상에서 유효가 있었다라는 것은 3상에서 또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3상 들어가기 전 해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타바이오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번 상승은 아마 3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후에 3상 진행될 때 또 2상 급등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 상승에서 타협을 보고 내가 탈출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3상 전에 해먹을 때 우리도 추가 매수 통해서 탈출을 한번 해보던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어찌됐든 앞타바이오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뭐 그러나 재료가 있는 만큼 재료를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회사가 힘든 건 사실이라서 변수는 요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 유상 증전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라는 점과 생각보다 덜 올라온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샀어야 되는 종목인데 그냥 샀으니까 사실 이제라도 감수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탈출의 루트로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가 지금 급등이 나와 있는데요. 대명에너지가 급등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엮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신재생에너지도 그렇지만 사실 이 기업은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인데요. 1,7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지만 거의 80% 이상, 85% 정도의 비중이 묶여있는 종목, 그러니까 15%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5%라고 하면 거의 약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물량만 떠돌고 있다 보니까 사실 품절주라서 매수세가 조금만 몰린다 하더라도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상한가가 들어가기 전에 잘 보시면은 한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한가에 꽉 잠기는 힘은 약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뭐 2만원 이상 때까지 잠깐 올라올 수 있으나 바로 조금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상한가 두 종목을 빼고 나니까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지수가 지금 이제 이틀 전에 비해서는 거의 1% 이상대 이렇게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지금 종가로 친다 하더라도 1%대 상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좀 꾸역꾸역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지수가 시가만 뜨고 음봉으로 계속 밀린다라는 것은 시가는 사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침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잠깐 또 매수의 힘을 작용하면 뻥 떠오른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하루 종일 거래를 하니까 음봉이 조금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사실 이거는 아침에 살짝 띄우고 팔아내고 살짝 띄우고 팔아내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세일 때 좋은 거죠. 이렇게 막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우상향일 때 좋은 거지,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올라오는 것은 그냥 단순 반등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속게 된다면 사실 힘든 경우가,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식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평생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평생 하는 동안에 이런 거에 속게 되면은 계좌 박살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가지고 확실한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